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번에 말씀해주신 NFT나 이제 보통 말하는 펑지블 토큰, 일반 토큰들의 창의를 표준을 기준으로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 관련해서 레이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긴데 그런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첫 번째 NFT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리서치 페이퍼에는 크게 NFT 프로토콜을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는 탑 투 바텀이고 하나는 바텀 투 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NFT를 만들고 구매자한테 판매하는 방식이 탑 투 바텀이고요. 바텀 투 탑은 이제 NFT 템플릿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위에 다양한 NFT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탑 투 바텀의 대표적인 예는 크립토펑크가 있는데요. 그 방식은 이렇게 뭐 디지털화, 저장, 서명, 민팅, 확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텀 투 탑은 여기 말을 조금 어렵게 썼는데 얘는 사실상 그냥 아까와 다르게 템플릿을 생성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NFT가 올라가고 그 NFT에 그 변형을 가하고 그다음에 그걸 민팅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온체인에 저장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FT 토큰들의 표준에 이제 대표격인 ERC20 토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9가지 정도의 이제 함수 혹은 함수가 있습니다.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 심볼, 데시말 같은 경우에는 뭐 소수점 몇 개까지 얘를 사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총 발행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NFT의 대표격인 ERC720을 찾아봤는데 크게 그러니까 ERC20과 다르게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뭐 세이프 트랜스퍼나 여러 가지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기능들은 거의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ERC22랑 ERC7을 이제 한 번에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약간 통합된 표준인 ERC115 같은 경우에도 크게 그냥 어떤 토큰을 몇 개 어떻게 전달을 한다 외에는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이제 표준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말 그대로 ERC20 토큰은 저렇게 모두가 번호가 없이 고유 번호 없이 이제 대체 가능하고 ERC710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ERC1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아이디를 가진 토큰이 여러 개 발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약간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레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블록체인 뭐 소위 말하는 레이어 0, 레이어 1, 레이어 2 코인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외에도 어쨌든 블록체인도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몇 단계의 레이어로 분류할 건지에 대해서 그 전부터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왜 그렇게 나오게 됐고 레이어 2 코인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트릴레마부터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트릴레마는 딜레마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딜레마가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트릴레마는 세 가지 중에 최대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와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반대로 보안성과는 비례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레이어들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하드웨어 인프라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합의,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리고 총 5가지로 제가 찾아본 책에는 나와 있었고요. 다른 자료에는 7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보았는데 얼마나 세부적으로 나누느냐의 차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말하는 레이어 0, 레이어 1, 레이어 2가 무엇이냐에 대한 건데 레이어 0는 보통 저희가 말하는 인터넷 통신 혹은 하드웨어 등 이런 거를 말하고 레이어 1은 메인 체인 자체 소위 말하는 저희가 코인의 베이스가 되는 블록체인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레이어 1이었고요.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얹히는 다양한 이제 프레임워크들 소위 말하는 오프체인 솔루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의 예시는 왼쪽에 보시는 대로 이제 쭉 있는데 특징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최근에 이제 그 지분 증명에서 아니지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는 이제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지분 증명과 역사 증명이라고 하는 프루프 오브 히스토리라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저 POH 같은 경우에는 합의의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블록체인의 어떤 특성에 이름을 붙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proof of history라고 해서 어떤 새로운 합의의 방식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블록체인이 가지는 아주 기초적인 어떤 특성의 이름을 붙인 정도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라나가 굉장히 빠른 이유는 저게 POH와 POS의 하이브리드 형태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애초에 노드의 그 성능을 굉장히 좋은 빠른 애들만 받아서 그래서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또 특징적인 코인들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레이어 2는 예시가 워낙 많아서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 생태계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레이어 2에 속하는 거는 다양한 인프라 혹은 뭐 수학 프로토콜들 보통 저희가 덱스라고 말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등이고요. 그 다음에 뭐 지갑, 그 다음에 뭐 대출 이런 서비스들이 다 이제 레이어 2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